인간이라고 하는 덧없는 생명의 아름다움, 렌고쿠 쿄주로가 가진 삶의 가치관이죠. 대부분 렌고쿠 쿄주로라고 하면 그의 책무, 약한 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강한 자의 책무라는 것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 다룰 그의 일생과 어머니 루카에 대해서 보고 나신다면 쿄주로란 인물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과거로 떠나보죠. 어머니 루카는 곧 죽음을 앞두고 아들인 렌고쿠 쿄주로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쿄주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태어났는가? 어린 쿄주로는 어머니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루카는 그에게 약한 이를 구하기 위해서라 답해 주었죠. 이어서 루카는 태어나면서 다른 이보다 많은 재능을 가진 이들은 그 힘을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써야 하고, 하늘에게 받은 힘으로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된다며 강자로서의 도리를 이야기해줍니다. 약한 이를 구하는 것은 강하게 태어난 이의 책무, 책임을 지고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그녀는 쿄주로에게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는데, 강하고 상냥한 아이의 어미가 될 수 있어 행복했다는 말과 함께 뒷일을 쿄주로에게 맡긴다며 얼마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약한 이를 구하는 것이 강하게 태어난 이의 책무.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은 쿄주로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의 정신적 근간이자 신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쿄주로는 이와 함께 어머니와 약속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렌고쿠 신주로는 역대 염주가 남긴 수기에서 시작의 호흡인 해의 호흡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염의 호흡으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열등감과 아내 루카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술에 찌든 방탕한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옛날에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염주와는 거리가 먼 모습. 그는 쿄주로와 센주로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으니 시답잖은 꿈을 꾸지 말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법을 전수해주지 않았고, 쿄주로는 이런 상황이 불평하기보다 오로지 단 3권밖에 되지 않는 지침서를 독학하며 피나는 노력을 통해 수련했습니다. 목표로 삼은 염주의 위치에 있던 아버지의 폄하에도 쿄주로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꺾이지 않았고, 실제로 검술에 재능이 없는 동생 센주로를 격려해 주었으며,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차갑게 구는 이유가 죽게 하기 싫어서라고 아버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귀살대원으로서의 첫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과거의 쿄주로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강해질 수 있었고, 그는 최종 선별에서 어머니와의 약속을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바로 같이 시험을 치르는 동료들을 오니로부터 구하며 시험에 통과한 것이죠. 그런 그를 보고 동료들은 쿄주로처럼 모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고, 쿄주로는 함께 힘내자는 말로 그들을 독려해 주었죠. 하지만 이번 첫 임무에서 9의 귀살대원들이 사람들을 구하려 오니를 토벌하다 죽어 있었고, 그 중에는 그가 선별시험에서 구해낸 동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한 명의 어린아이뿐이었죠. 홀로 증오하는 쿄주로에게 오니는 이들과 함께 사이좋게 손이라도 잡고 삼도천을 건너라 말하였고, 며칠 전 서로 웃고 앞날을 격려해준 동료가 죽은 것에 쿄주로는 오니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오니의 혈기술은 피리 소리로 신경을 미치게 해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것이었는데, 죽은 쿄주로의 동료들은 오니의 혈기술에 당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음에도 이 오니를 상대할 다음 동료들을 위해 죽어가면서도 단편적인 소신호를 만들었고, 쿄주로는 이를 알아채 혈기술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을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양손을 귀를 막는 데 사용하며 싸울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오니는 소환수를 사용해 쿄주로를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목이 베어져 땅에 떨어진 것은 오니였죠. 쿄주로는 동료들의 수신호로 오니의 혈기술을 알자마자 망설임 없이 귀를 막음과 동시에 강하게 쳐 고막을 찢었고, 자신이 두 손을 귀를 막는 것에 사용해 싸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오니에게 심어주어 방심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깎는 전술이었죠. 쿄주로는 혈기술로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신호를 보내며 싸운 동료들의 희생으로 한 명의 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표하고 언젠가 너희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순수 힘만으로는 동료들보다 강한 큐주로. 하지만 그는 절대적인 힘의 기준에서 자신보다 약한 동료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큐주로에게 있어 강함의 가치를 일깨워준 부분이죠. 이것이 훗날 아카자에게 자네와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 말하는 모토가 되며 탄지로가 약하다고 하는 아카자에게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는 이유가 되죠. 힘의 절대치는 개인마다 다르고 확실히 정해져 있으나 그 힘을 자신보다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자는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큐주로는 귀살대 지조 다음으로 최고 계급인 갑의 위치까지 올랐고 어머니와 약속한 염주가 되는 것에 단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살대의 당주 우부야시키 카가야에 주합회의를 위한 지조 소집이 있었고 큐주로는 염주인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신주로는 내겐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가지 않겠다고 하였죠. 큐주로는 조심스럽게 지주로서의 책무를 내던진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시끄럽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가 던진 술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큐주로는 신주로의 대리로 주합회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둥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역시나 신입 교육 담당 사내미가 나서 네가 기둥을 대신할 수 있는 거냐며 시비를 걸었으나 오히려 기둥이 내뿜는 엄청난 기운에 큐주로는 이들을 존경하게 되죠. 페인처럼 보내던 신주로의 근황을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우부야시키 카가야 당주에게 큐주로는 어머니가 죽은 이후 신주로가 기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 같다며 임무에 술을 지참하고 현재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며 임무 전에도 단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해외 호흡에 대해서 잘 모르던 큐주로는 아버지가 단순히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퍼하여 이런 생활을 보내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듣는 암주와 풍주는 기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두를 이끌어야 할 고참 기둥이 이탈한 것에 안타깝다 표현하고 음주는 대원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아 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화려하게 은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기둥들에게 큐주로는 패기 있게 그런 것은 문제없다며 자신이 염주가 되면 아버지도 의욕을 되찾아 주실 거란 믿음을 보입니다. 기둥이 되겠다는 신입의 당찬 포부에 대해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둥이 있는가 하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기둥도 있고 기가 찬 듯 웃는 기둥도 있었으며 직접 행동에 나서는 기둥도 있었죠. 기둥의 승격 조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큐주로의 말에 신입 담당 사내미가 실력을 보여보라며 공격하고 그래도 당찬 신입의 포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얼른 기둥이 되라 말합니다. 사내미가 방어 일변도의 큐주로에게 공격하지 않고 뭐하냐고 묻자 큐주로는 대원끼리의 싸움은 금지라며 때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어리 빠진 사내미에게 다가가 그가 무뚝뚝하지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느꼈고 그런 사내미의 거친 표현이 자신을 격려해준 것이라 여겨 고맙다고 말합니다. 사내미는 신입의 이런 태도에 드물게 당황한 태도를 보이며 자기를 때리러 오는 녀석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하였죠. 음주 또한 사내미의 공격을 다 막아낸 것에 큐주로에 대한 평가가 상승합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당주는 사내미를 말 한마디로 제압하고 기둥이 되고자 하는 큐주로에게 11귀열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토벌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오니 50마리의 토벌 또는 11귀열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당주는 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한다면 모두가 인정해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실력을 보여주고 오라 하였고 큐주로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11귀열을 상대하는 것에 지주를 보내지 않고 지주를 제외한 가장 높은 계급인 갑일지언정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는 당주에게 저 청년이 11귀열을 쓰러뜨릴 미래가 보이시는 건지 감인지 여쭤봅니다. 카가야는 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게서 확신에 가까운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머지않아 귀살대의 운명을 바꿔줄 한 명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큐주로는 기살대원을 이끌고 자신의 제자인 칼로지 미츠리와 함께 임무에 나섭니다. 그때 도시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시민을 구하러 가는 미츠리에게 총알이 날아듭니다. 큐주로는 이 총알이 날아든 근원지로 다가가 화염의 호흡 제1형을 사용합니다. 그곳에는 랭고쿠에게 복수할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던 12기월의 하연 2 하이로가 있었죠. 하이로는 과거 랭고쿠 신주로에게 당한 복수를 위해 힘을 키워 하연의 자리에 올랐고 신주로와 닮은 큐주로를 신주로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당연히 몰라볼 수밖에 없는 큐주로에게 충격받은 하이로는 굴욕감에 자신의 입안에 총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하이로는 제도 전체에 시한폭탄을 여기저기 설치해놓고 터뜨려 너 때문에 점점 희생자가 느는 것이라 말했고, 다른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진 쿄주로의 입장에선 한시라도 빨리 하이로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놓이게 됩니다. 오니는 온몸에서 총을 꺼내 난사하였고, 쿄주로는 몸을 구조물 뒤에 엄폐하여 화염의 호흡 제4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쿄주로의 칼날을 자신의 몸에 늪처럼 가라앉게 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폭약을 터뜨려 쿄주로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노림수였고, 쿄주로는 폭발에 휘말리게 됩니다. 미츠리는 폭음을 듣고 쿄주로가 있는 곳으로 향했으나 이제 막 귀살대원이 된 미츠리는 오히려 몸을 재생한 하이로에게 당하게 되고, 지금부터 미츠리에게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한계의 고통을 주겠다며 신주로에 대한 복수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무한테도 알리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갈 귀살대를 비참하다 말하였죠. 그 순간 쿄주로가 나타나 미츠리를 구해줍니다. 그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귀살대라 말하며 자신에게 등 돌린 아버지를 떠올리곤 제 아무리 비참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함, 그럼에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나가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쿄주로의 울궂은 신념을 보여줍니다. 쿄주로는 미츠리에게 자신에게 집착하는 하이로를 자신이 상대할 테니 녀석이 준비한 시한폭탄을 해제하라 명령하고 과거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랭고쿠 가문은 대대로 혈기를 선행하는 일족이며 염주의 아오는 우리들의 긍지로 아버지처럼 훌륭한 기능을 목표로 하라는 것과 마음을 화염에 깃들여 악귀를 전부 불태우고 사람을 다정하게 비추는 마음의 태양과 같은 화염을 품은 염주가 되라는 것, 그녀의 말을 이행할 기회가 눈앞에 있기에 쿄주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하이로의 시한폭탄은 미츠리와 귀살대원들의 활약으로 점점 제거되었고 쿄주로가 하이로만 쓰러뜨리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하이로는 총탄을 맞고 몇 번이나 폭발에 휘말렸으나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쿄주로의 모습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녀석이 그날 자신이 만났던 남자가 맞는지 의문을 품죠. 겉모습은 같으나 마음이 꺾인 신주로와 마음을 불태우는 쿄주로의 차이를 오니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하이로는 총알과 화기를 전부 쏟아부어 바닥났고 주변에 떨어진 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오니가 총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 검술을 신봉하는 자였으나 총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패배해 사망했고 그로 인해 검술을 비하하며 총을 사용하는 오니가 되었던 것이었죠. 하이로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검을 잡아들고 그림자를 집결시켜 과거 검을 신봉하던 무사의 모습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지금부터 한 명의 무사로서 내 놈을 죽이겠다 말합니다. 하이로의 결의를 보고 쿄주로도 각오를 굳히고 그를 쓰러뜨릴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림자를 통한 혈기술로 검을 빨아들이는 힘이 강력해 이에 대응할 방법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로 좁혔죠. 그것은 보다 강하게 검을 휘두르는 것. 쿄주로는 예전부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변함없이 하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 화염의 호흡 5위, 제9형, 연옥. 연옥의 위력은 목숨까지 휘어감는 혼신의 참격으로 그림자를 포함한 모든 것을 도려냈고 하이로는 쿄주로의 검술을 인정하며 쓰러집니다. 하이로를 쓰러뜨렸으나 온몸에 힘을 쥐어짠 쿄주로는 폭탄을 해제하기 위해 아직 쓰러질 수 없었고 몸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때 폭탄을 전부 제거하는 데 성공한 미츠리와 귀살대원들이 나타났죠. 약자를 지키겠다는 책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피리오니를 상대할 때와 같이 또다시 동료들에게 도움받은 쿄주로. 그가 훗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망설임 없이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목숨이 다하여도 자신의 의지를 이어나가줄 동료들을 믿고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것은 귀멸의 칼날 전체 주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쿄주로는 어머니와 했던 염주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엠무는 혈기술로 귀살대가 가장 행복한 꿈을 꾸게 했는데 쿄주로가 탄지로 일행과 다르게 아버지에게 핀잔 듣는 꿈을 꾸었던 이유, 염주가 된 시점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지켜내겠다는 책무를 상징하는 지주가 된 것으로 그의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그의 마음속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素晴らしい提案をしよう。お前も鬼にならないか？鬼にならないなら殺す。 지나간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큐주로에게 오니가 되어 영원한 삶을 이어나가자는 아카자의 말이 통할 리 없었으며 자신보다 강한 아카자의 힘에도 결코 물러섬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다른 일을 지키겠다는 책무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 시점에서 자신이 죽게 되면 탄지로 일행도 아카자에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에 온몸에 힘을 짜내 아카자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었죠. 하지만 아카자는 도망쳤고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어머니의 혼령과 마주하며 자신이 할 일을 다 이루었을지를 묻습니다. 루카는 자신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답변하고 어머니의 답변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머니가 목표로 삼으라고 했던 염주인 아버지가 루카가 세상을 떠난 뒤 폐인이 되어 쿄주로를 폄하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쿄주로의 목표가 흐려질 법도 했으나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가르침만을 상기하며 홀로 길을 걷던 쿄주로의 마지막 순간 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향년 20세 그가 수행한 마지막 임무 무한열차. 탑승객 200여 명과 귀살대원을 통틀어 사망자 0명.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한 렌고쿠 쿄주로의 의지.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마음속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마음을 불태워라. 렌고쿠 쿄주로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 렌고쿠 루카인데요. 이 모자 관계를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쿄주로의 올곧은 심지는 분명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이것은 육악편 신주로의 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탄지로가 후에 쿄주로의 정신을 계승해서 위기 때마다 마음을 다잡듯이 쿄주로에겐 그가 어려울 때마다 정신적으로 의지가 된 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었고 시간 순으로 볼 때 시작과 끝이 어머니라는 수미상관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을 쿄주로와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올바른 아이로 키워낸 루카. 사실 쿄주로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으면 신주로의 폄하와 더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만한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쿄주로의 모습을 보며 생전에 어머니가 쿄주로에게 보여준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렌고쿠 쿄주로란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정신적 지주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폐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아무런 가르침 없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독학하여 지주까지 오른 불굴의 투지와 정신적인 강인함, 다른 일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현대의 히어로가 가진 자기 희생이란 덕목을 갖춘 렌고쿠 쿄주로. 만약 렌고쿠 쿄주로가 신주로와 같이 해의 호흡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자신이 아무리 단련해도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연 신주로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가 삶에 대해 가지는 목적과 신념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렌고쿠 쿄주로를 저보다 어린 친구지만 리스펙합니다. 한 줄 평. 그의 일생은 햇빛처럼 눈부셨고 그의 마지막은 화염처럼 뜨거웠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우는 애니리뷰 이리아뷰였습니다.